안녕하세요. 오늘은 복합관계 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관계 부사의 형태, 즉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관계 부사의 특징, 지난번에 우리 개회에서도 알아봤었죠. 자, 선행사가 없다. 앞에 선행사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 관계사에 의해서 꾸밈을 받는 명사라든지 어떤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절로 사용, 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우리 부사라는 건 어때요? 형용사를 꾸며주고 동사를 꾸며주고 그리고 다른 부사를 꾸며주죠. 그리고 문장 전체를 또 수식을 하고요. 그런데 복합관계 부사에서는 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국어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양보로 해석합니다. 영어에서 양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일지라도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돼요. 뭐뭐든, 즉 whenever 같은 경우 언제든, wherever 같은 경우 어디든, however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해석될 때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어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양보로 해석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을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합관계 대명사에서 우리 복합관계 대명사는 어떻게 바뀔 수 있었죠? 애니 명사, 의문사로 바꿀 수 있었죠. 그런데 복합관계 부사에서는 우리 부사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whenever 같은 경우 no matter 의문사, 즉 no matter whe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wherever 같은 경우 no matter 의문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no matter where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however 같은 경우 no matter 의문사, 즉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however가 복합관계 부사로 쓰일 때 문장 구조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however 나오고 여기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갔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없으면 안 넣겠죠? 그리고 주어 동사를 쓰고 이렇게 주절 주어 동사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는 어디에 위치하죠? 주어 동사 다음에 원래는 이 자리에 위치하죠. 그런데 however 같은 경우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여기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however가 복합관계 부사로 쓰일 때는 해석을 아무리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절,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복합관계 부사도 좀 더 다양한 예문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예문 보시면 whenever you come 이렇게 나와 있고 컴마가 나왔다는 건 우리 명사절로 쓸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였잖아요. 그런데 부사절로 쓸 때는 그렇게 주목, 보어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컴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거 부사절로 쓰였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whenever you come, you are wel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whenever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우리 양보로 해석해야 되니까 언제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you come, 네가 언제 오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You are welcome, 너는 환영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whenever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앞에서 우리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바로 no matter 의문사니까 no matter whe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no matter when. 그래서 you come은 똑같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해석했듯이 이렇게 내가 언제 오더라도 환영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히려 내가 언제 오든 우리 앞에서 설명했을 때 뭐뭐 하든 뭐뭐든으로 해석할 때가 더 깔끔할 때가 있다 그랬죠.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할 때 어떤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오든 너는 환영이야, 뭐 내가 언제 오더라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자, 다음 예문 Call me whenever you need help. Call me,
나에게 전화 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끊고 whenever you need help 네가 도움을 필요한 언제라도 call me 나에게 전화 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whenever는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you need help call me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앞에 뺐죠. 여러분이 보기 편하시라고 이 부분을 앞으로 뺀 거예요. 이 뒤에 있어도 됩니다. 이 뒤쪽에 call me no matter when you need help 이런 식으로 뒤에 와도 됩니다. 그런데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앞으로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라도 나에게 전화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말 해석이 더 자연스러우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게 좀 더 자연스럽죠. 하지만 어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양보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문 You can visit us whenever you want. 자, you can visit us. 너는 우리를 방문할 수 있어. Whenever you want. 마찬가지 whenever 나와 있고 you want 나와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언제라도 you can visit us. 너는 우리를 방문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whenever는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en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앞으로 빼놨어요. 보기 편하시라고. 그래서 no matter when you want, you can visit us.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시면 내가 언제 오기를 원하더라도 우리를 방문할 수 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말이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더 깔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이런 식으로 뭐든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여러분 해석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보로 뭐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실제 여러분이 뭐 대화에서 쓴다든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겠죠. 자, 또 다른 예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wherever가 나왔죠. Wherever he lives, he stays happy. 자, wherever 나와 있고 콤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부사절로 쓰였겠죠. 그래서 wherever he lives, 그가 어디에 살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He stays happy. 그는 행복하게 머물러 있어. 즉 행복하게 지내. 이런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 wherever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ere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형태는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wherever는 이렇게 no matter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의미를 다시 살펴보시면 그가 어디에 살더라도 그는 행복하게 지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돼요. 해석할 때는 그가 어디에 살든 이렇게 뭐든 이렇게 해석할 때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이나 정확한 의미를 쓸 때는 이렇게 양보로 해석하는 게 맞다. 어법적으로 따지면. 자, 다음 예문 You can work wherever you want. 자, you can work. 너는 일할 수 있어. Wher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어디일지라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wherever는 뭘로 바꿀 수 있죠? No matter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생겼죠? 편의상 앞으로 빼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의미를 다시 살펴보시면 내가 어디를 원하더라도 너는 일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좀 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보면 내가 원하는 어디서든 너는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예문 Sit wherever you like. 자, sit 앉아. 명령문이죠. Wherever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어디일지라도 어디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뭐 어디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런데 wherever는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no matter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like는 똑같죠. sit을 잠깐 뒤로 빼놓은 거고 편의상. 그래서 이렇게 wherever는 no matter where, no matter 의문사로 바꿔야 되니까 no matter where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의미를 다시 보시면 내가 어디를 좋아하더라도 앉아. 그런데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꾸면 내가 좋아하는 어디든 앉아.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예문. 자, 이번에 however가 나왔죠. However fast he runs, he cannot catch me. 자, however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 뭐가 나왔어요? 부사가 나왔죠.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 부사겠죠. fast가.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게 however 같은 게 이 자리에 온다 그랬죠. 그래서 he runs니까 그가 runs 달려 fast 빠르게. 그런데 however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양보로. 그래서 아무리 그가 빠르게 달릴지라도 he cannot catch me. 그는 나를 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however도 마찬가지 이렇게 no matter how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해석을 다시 보시면 그가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그는 나를 잡을 수가 없다. 자, however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로 해석할 때가 제일 깔끔해요. 어떨 때 뭐뭐 든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는데 however는 주로 그냥 아예 양보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예문. However carefully you plan, mistakes can happen. 자, however 나왔고 carefully가 나왔죠. 여기 부사가 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You plan. 네가 계획하는데 carefully니까 어때요? 신중하게 주의스럽게 네가 계획하는데 however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니까 네가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을 짜더라도 mistakes 실수들이 can happen 일어날 수가 있어. 실수는 일어나기 마련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마찬가지 however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No matter how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carefully 여기 와 있고 you plan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하더라도 실수는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You can do it however you want. 자,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however 나와 있고 이번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여기 없죠. 그래서 you want니까 네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형용사나 부사가 없으니까 굳이 의미를 안 살리고 그냥 이 부분만 의미를 살리면 되겠죠. 그래서 you can do it. 너는 할 수가 있어. 그것을 아무리 네가 원하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우선은 의미는 좀 이따 알아보고 however를 이렇게 뭘로 바꿀 수 있다.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다. 편의상 앞으로 좀 뺐습니다. you want는 똑같고 이게 뒤로 와 있죠. you can do it. 그래서 의미를 살펴볼 때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원하더라도 이거는 아무리 네가 원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좀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때는 말이 좀 이상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좀 넣어가지고 해석하는 게 더 낫겠죠. 그냥 단순히 however you want 네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말이 이상하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원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방식을 원하든 뭐든으로 해석하면 더 낫겠죠. 이런 경우는 더 우리말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원하더라도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떤 방식을 원하든 너는 그걸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 부분의 해석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주어가 동사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지만 해석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어가 동사하더라도 또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가 동사하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깔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복합관계 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 후에 끝마치도록 할게요. 복합관계 부사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바로 whenever, wherever, however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시작할 때 설명을 안 했지만 우리 복합관계부사의 개요를 설명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관계부사에는 y가 있죠. y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런데 whyever는 없다 그랬죠. 존재하지 않아요. whyever는. 그래서 이 세 가지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렇게 세 가지만 있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선행사가 없습니다. 즉 관계사에 의해서 꾸미를 받는 명사라든지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절로 사용한다. 그래서 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예문을 봤을 때 복합관계사가 나오고 쭉 나오고 컴마 있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이루어졌었죠.
이럴 때 컴마 이 앞부분 이 부분을 부사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소식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국어 해석은 일반적으로 양보로 해석한다.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양보로 해석해서 뭐뭐일지라도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좀 우리말을 좀 깔끔하게 해석하고 싶은 분들은 뭐뭐든으로 해석해도 뭐 의미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법적으로 따질 때는 이렇게 양보로 해석한다. 자, 우리 복합관계 부사는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no matter 의문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whenever는 no matter when, wherever는 no matter where, however는 no matter how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however가 복합관계 부사로 쓰일 때 문장 구조가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존재하면 이 자리에 온다. 즉 however와 주어 동사 사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오늘은 이렇게 복합관계 부사에 대해서 여러 예문들과 함께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